비축돼 있는 탄약이 싹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한 안보 취약 요인이란 말이죠. 심각한 문제가 지금 유발되었다. 그러니까 비축탄을, 전쟁 대비 비축탄을 지금 빼서 보냈다는 뜻이네. 거기다가 우리는 부족하다고 내내 군에서 아우성을 쳤던 이 탄약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저는 추정합니다. 이미 언론의 보도를 보면 탄약창에서 그 컨테이너에 포장되어 가지고 진해 쪽으로 운반되고 있는 게 이미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했던 이 탄약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전쟁 국가에 관여하느냐 하는 문제와 별개로 우리 내부적으로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하면 일주일도 못 버티는 비축량이라고 하면서 막 사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군 당국을 향해서. 예. 그런데 그걸 지금 빼서 해외로 나간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아하, 이겠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이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이런 수출 분야에 교수를 하고 했던 이 경험에 비춰보면 방산 물자의 수출을 얘기합니다. 방산 업체에서 생산한 그런 것들이 정부의 승인하에 해외 국가에 판매되는 것이고 거기엔 당연히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최종 사용자를 확인하고 목적이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그 최종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설명드렸지만 김 교수님은 그 방위 산업 물자들의 계약 관리 문제의 전공 분야란 말이죠. 네, 그걸 가르치고 있죠. 지금 강의하고 있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 지금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숨이 콱 막히네. 네,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제가 우리 군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 문제가 그동안 얼마나 지대하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켰나를 아는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심각하구나. 과연 우리는 과거에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심각하게 생각했는가?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군생활 전체를 배신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있을 수 그러니까 없다. 우리 방산물자의 엔드 유저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 별개로 놔두고 그렇죠. 일단 군수물자가 우리 국토 밖으로 수출되는 문제는 방산업체에서 직접 계약해서 가는 거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민간 분야의 경제활동인데. 그것도 승인은 물론 받아야 되고요. 물론 승인의 절차가 있겠죠. 타당성을 사전에 판단하고 승인 받아야 하겠죠. 뭐 적국에나 또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로 가거나 그 나라에서 우회해서 가는 경우 이런 가능성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민간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요청을 받고 이 물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비축돼 있는 물자가 나가는 건데 저는 그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데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탄약청도 보도되었고 탄약창도 제가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그런 후방에 있는 탄약창 중에서 그 탄약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미 진해로 수송하고 있는 것을 언론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해는 특히 탄약만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전용 부두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쪽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상선으로 이동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155mm 지금 자주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요즘 육군에서는 주력 포탄이고 기묘하게 쓰이는 무기란 말이에요, 화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나오는 숫자들이 5만 발, 10만 발, 33만 발, 50만 발 등의 막 숫자들이 여기저기 등장을 했어요. 이게 만약 추정을 하면 어떤 전후 관계로 이게 이제 추산이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뭐 50만 발 해가지고 뭐 10만 발은 미국에 이미 갔고 다음에 폴란드에 수출한 K9 전차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필요한 탄약 그게 뭐 한 7만 발 정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 50만 발 중에서 33만 발 정도가 지금 수송하고 있다 이런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확실하진 않지만 이제 추론을 해볼 때 네. 우리가 수출 물량으로 폴란드로 보내는 K9 자주포용 패키지, 네, 그렇습니다. 그 탄약이 한 7만 발. 7만 발 수준일 거고, 그보다 선행해서 10만 발 정도는 이미 미국에 수출해서 가 있는 거. 이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 네. 미국으로 수출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몇십만 발이
이제 추가로 실려서 간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그렇다는 거고요. 언론 보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50만 발이라든가 이런 숫자는 사실 어떤 협상의 결과로 나타난 건데 이 재산의 실질적으로 법률 책임자는 우리 육군의 저는 참모총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육군이 가지고 있는 이 탄약 중에 전방에 지원해야 될 탄약을 제외하고 후방에서 가지고 있는 탄약창이 가지고 있는 탄약의 량을 기초로 판단했다. 거꾸로 실질적으로 한국군이 지금 당장 전방에 있는 전투 준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탄약량을 제외한 양을 판단해서 이 수량을 지원하고 나머지 이 비어진 수량은 차후에 방산업체가 생산해서 보충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실제 이 숫자는 미국의 어떤 당국자가 한국이 지금 지원할 수 있는 탄약량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금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듣고 파악한 바로는 우리가 비축량이 뭐 일주일분 남짓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전쟁 지석이 포탄이 일주일치밖에 비축이 안 돼 있다 하는 거는. 근데 그 비축탄 중에서 뽑아서 그렇죠. 지금 먼저 수출하고 나중에 채우겠다. 이게 전투 준비 태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저는 제가 좀 잘못된 판단을 하면 차라리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번에 판매가 아니고 대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대여라는 말은 그렇죠.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현금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저는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거를 파는 주체가 누구냐? 한국 정부인데 한국 정부의 누구냐? 주체는 이거는 육군 참모총장으로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육군 총장이 직접 돈을 받고 판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부 간의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대여를 우리가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너희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차후에 채워주겠다. 이 채워줄 때 한국 정부가 돈을 낼 것이냐 아니면 미국 정부라든가 어디 다른 나라에서 돈을 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게 확인되면 사실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금의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의 어떤 요청이나 압력을 받아서 그냥 우리가 다 돈을 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일단 우리 군이 갖고 있는 탄약을 대여한 형식으로 줬다는 것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재산을 줬는데 그러면 뭐 돈을 받은 바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거는 우리 군이 그 돈의 액수만큼 우리 방위태세를 넘겼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네.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면 안보 팔아먹은 거네. 극단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맥락상으로 보면 그런 표현이 타당하다. 저는 그래서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동의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육군 총장이 자기가 보유해야 될 탄약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 보내고 그 비어있는 곳간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모총장이 직권으로 뭐 해외에 우리 비축하고 있는 포탄을 대여해 주겠어요? 이제 그럼 그 위에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또 왜 대통령이나 누군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포탄이 이제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우크라이나로 탄약을 보냈다라고 얘기되는 건 없습니다. 비밀 도청된 문서에서도 그렇고요. 혹은 폴란드로도 직접 간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전쟁 중인 국가에 보내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가 우리를 보고 전쟁 중인 국가에 한국이 탄약을 지원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저희는 전쟁 중인 국가에 보낸 적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낸 것은 미군에게 보낸 거하고 폴란드에 보낸 게 있습니다. 폴란드는 방산 수출의 결과로 따라서 보낸 거고요. 나머지 미국과 뭐 일부 캐나다를 통해서 보냈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물량을 넘긴 상대편 당사자는 지금 현재 이번에 가는 것도 진해에서 독일에 있는 항구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거기에 미군 기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군에게 대여했다라는 표현이 사실상 현 시점에서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군한테 대여해서 독일이든지 주변국 기지에 미군 기지에 그 탄이 도착하면 그럼 우리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이 거기에 있던 미군의 소유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겠네요. 그건 추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현재 저희 방위 사업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탄약이라든가 이런 무기를 방산 물자를 수출한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고요. 다음에 그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가, 또 사용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현지에 나와 있는 외교부의 공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파견된 국방무관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번에 독일에 도착한 이 탄약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이것을 무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한 아주 폭발력 있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은 계속 지금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억제하는 수단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쟁 지속 능력을 제한하는 아주 치명적인 요인인 그 포탄의 쇼티지 문제가 당장 눈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비축돼 있는 탄약이 싹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굉장한 안보 취약 요인이란 말이죠. 이거는 좀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세심하게 살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사 생활할 때 군수사령관님께서 전쟁 준비 태세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잠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부족한 문제를 긴급히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라 해서 제3국으로부터 전투 장비 물자를 수송하는 방안을 제가 연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장비 물자를 받아와서 이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계획으로 수립해서 잘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물자가 투입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다. 전쟁 준비 태세에 매우 심각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대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작동되고 있는 우리 포병 부대들의 탄약고 이걸 제외하고 탄약창은 전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심지 근처에 좀 떨어져 있고요. 근데 전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강원도 가까운 쪽 뭐 이런 곳에도 일부 탄약창들이 있습니다. 탄약 창고가 있고요. 그래서 탄약은 전시에 매우 필요하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분산 배치해 놓고 필요에 따라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준비도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지속성에 관련된 것은 후방에 배치되어 있죠. 계략적으로 하루에 몇 발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포병들은 판단을 하나요? 그거 아주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사실상 그것 때문에 약간 논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탄약이 부족하다고 할 때 소요량이 많으면 부족량이 더 확 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따라서 전투 양상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전투를 하느냐 따라서 전시에 그런 모의 훈련을 통해서 탄약량을 산출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탄약량은 일반 소총탄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 150mm 탄약 그리고 유도탄 같은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탄들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 예산이 많이 들고 이게 잘못하면 썬크 코스트가 돼가지고 그냥 사놓고 몇십 년 지나서 탄약을 폐기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렵고 또 탄약고 상태에 따라서 쉽게 부식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부식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그리고 예산의 어떤 코스트 이펙티브니스에 따라서 보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군수의 과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는 한화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155mm 포탄은 풍산이 지금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 물량에 따른 패키지 포탄은 애초에 계산이 돼 있었을 텐데 보도나 그 도감청 자료에서 보듯이 33만 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비축탄 중에서 이제 나가는 양일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이 우리 비축탄 중에서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하는 문제는 상당히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될 것인가. 단 10,000발의 탄약이라도 더 필요했던 상황에서 이제 탄약이 오히려 나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책임을 지고 있는 당국자들은 이 문제로 거의 지금 밤잠을 자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군의 생리상 그렇습니다. 정말
책임을 생각하면 잠을 이루기 어렵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의사결정권자들 또 책임 있으신 분들 좀 듣고 이 문제를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대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부합한가? 그리고 이게 저는 뭐 한미동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모든 가치도 사실 안전한 국가, 군사력으로 충분히 보호되는 국가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적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조심스러워야 되고 바로 즉각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를 오늘 특종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는 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전략적 고민을 같이 해야 군의 응원의 메시지도 갈 수 있고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는 분들에게는 또 방향을 제시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